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성용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쳐다보는 것이 보통 어디예요? 제가 보니까 친구들이 땅을 많이 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이제 기분이 안 좋거나 좀 다운됐을 때 땅을 보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땅만 보고 다니는 것보다는 좀 시선을 밝게 높게 두는 것이 약간 기분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 하늘도 쳐다보고요. 제 얼굴도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화내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오늘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학습 목표는 서비스업이 뭔지, 서비스업의 의미와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세계화 배웠잖아요. 서비스업도 역시 세계화가 되었겠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세계화 모습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그럼 서비스업이 세계화가 되면서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첫 번째 학습 목표 서비스업이 뭔지 그리고 서비스업의 세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비스가 뭔지 알아야겠죠. 많이 들어본 단어인데 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이제 서비스는요,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어떤 욕구, 그것을 이제 충족해주는 사람의 행위인데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죠. 늘 굉장합니다, 여러분. 늘 배고프죠. 그래서 음식점이 있잖아요. 이게 서비스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나의 이제 욕구를 충족시켜주죠. 이게 바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거나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 서비스업에는요, 두 개의 종류가 있는데 누구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 두 개로 나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소비하는 사람에게 제공이 되면 소비자 서비스업이라고 하고요.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합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면 소비자 서비스업, 물건을 만드는 사람에게 제공이 되면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산자가 되어서 돈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이런 싸움도 있을 거고 홍보도 해야 되고 때문에 이제 금융이나 광고, 법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업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서비스업의 특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업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르겠죠. 내가 욕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원하는 형태가 다릅니다. 때문에 이 서비스업은 형태가 다양하고요.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보통 이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요, 기계보다는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많이 뽑아야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 고용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 따라 일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를 많이 찾게 되죠. 옛날에 내가 직접 하던 일을 돈이 생기니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 기계화 되잖아요. 기계를 돌리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서, 공장 같은 건 기계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업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탈공업화라고 합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 탈공업화. 이게 뭐냐면 1, 2차 산업은 기계가 하니까 사람은 이제 3차 산업에 쏠리는 거죠. 이렇게 서비스업에 몰리는 현상을 탈공업화라고 합니다. 공업화에서 나왔다 이거죠. 네, 서비스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농업이나 기업의 세계화를 배웠듯이 서비스업도 세계화, 서비스업의 세계화도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서비스업의 세계화입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나 농업의 세계화 배경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에 배웠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날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빨리빨리 연락하고 빨리빨리 갈 수 있어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업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미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우리 다국적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삼성, 현대, 구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통해서 서비스업을 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더 편해졌죠. 그리고 과거보다 자본이나 노동력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할 때 옛날엔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 A 나라에서 B 나라로 사람이 들어갈 때 그것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그런 제한이 조금 완화되었다. 이런 것도 이제 서비스업이 세계화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겠죠.
네, 이렇게 서비스가 이제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다국적 기업 우리 전에 공간적 분업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네요. 이 다국적 기업이 점점점 커지면서 본사는 어디에 두고 연구소는 또 어디에 두고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것을 공간적 분업이라고 하는데 서비스도 역시 지역에 따라 기능을 분산해서 했더니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잘 나오는 것이 바로 콜센터인데요. 콜센터. 우리가 어떤 뭐 제품을 사용하다가 답답하면 이제 콜센터에 안내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콜센터를 만들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인건비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인도나 필리핀 이런 데는 또 영어도 잘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도나 필리핀에 콜센터를 만나는 게 아니죠. 만드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이런 서비스 지역을 분산시키는 공간적 분업이랑 비슷한 거죠. 네, 두 번째 학습 목표. 이 서비스업이 세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유통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건이 이제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오는 과정을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통이 세계화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배송만 된다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인터넷 거래, 전자상거래라고 하죠. 이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우리 전자상거래,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 뭐 오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죠. 택배 아저씨가 옵니다. 이 택배가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택배 산업도 발달하게 되고요. 국내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물건이 없으면 해외에서 우리가 직구라고 하죠. 요즘에 직접 구매하는 것도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통신이 발달하고 배송 바로 오잖아요. 이 택배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소비자에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우선 다양한 물건을 내가 접해볼 수 있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나한테 물건이 오기까지 여러 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생략하고 인터넷 통신으로 생산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단계가 없어지니까 물건 값이 싼 거죠. 이게 좋은 점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유통의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대형 업체가 이거를 독점하게 되고 소규모나 오프라인 시장은 그렇죠. 굉장히 위축되게 되고 심지어 이제 점포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관광도 이제 세계화가 많이 됐는데요. 관광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광 역시 교통과 통신이 반드시 발달을 해야 되죠. 교통 금방 갈 수 있고요. 통신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SNS라던가 여행사의 여러 가지 뭐 여행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행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요. 또 이전보다 이제 나아진 것은 뭐냐면 소득 수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20, 30년 전만 해도 뭐 해외 여행을 간다거나 멀리 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여가 시간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여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도 많이 바뀌면서 점점점 관광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광이 이전과는 조금 이제 옛날과는 달라진 점이 뭐냐면요. 우선 관광 지역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맨날 이제 유명한 지역에 유명한 건물 이런 데만 이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외곽 지역이라던가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이런 곳에는 이제 많이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죠. 여러 군데를 가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여행 같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 내가 스케줄을 짜서 그다음에 유명하지 않은 곳도 가보고 정말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여행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과거와 많이 다른 점입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제 꼭 유명한 지역, 유명한 건물만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을 갈 수 있고 자유롭게 내가 스케줄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관광지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요. 지역 경제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광이 세계화가 되어서요. 네, 안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죠. 관광이 세계화되면서 이 관광이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가격 경쟁도 너무 심하게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허위 과장 광고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와, 막 5성급 호텔에 맛있는 음식 준대. 그래가지고 내가 이탈리아로 갔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호텔은 어디 갔지? 무슨 천막 같은 데다가 밥도 안 주고.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뭐 이런 식의 허위 과장 광고가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관광지 개발을 너무 하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훼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상업화라고 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문화만 남기고 그쪽만 개발하다 보니까 지역의 고유 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개념은 공정여행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정여행. 공정여행은 이제 교과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뭐 관광지역의 환경도 파괴하지 않고 현지 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여행, 착한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여행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여행 간다고 하면은 막 현지 동물 막 코끼리 같은 걸 이용하는 쇼 같은 것도 보고 대규모 관광시설에 뭐 이런 곳에서 지내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진짜 그 여행지의 생활 방식이나 문화 이런 것도 체험하고 환경 훼손도 하지 않고요. 현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광을 하자라는 공정 여행이 뜨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빠르게 정리해보면요. 우리가 서비스업의 세계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비스업은요. 누구한테 제공하느냐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나뉘었고요. 서비스업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거,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되면서 공업화에서 빠져나오는 탈공업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농업이나 기업의 세계화를 배웠듯이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는 거, 다국적 기업의 존재, 과거보다 자본이나 노동력 이런 게 이제 이동할 때 제한이 완화됐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업인 유통과 관광의 세계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유통, 정보통신 기술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 산업이 발달하고 전자상거래도 발달하고요. 해외 직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상점이나 영세한 소규모 상점 이런 것들은 쇠퇴한다고 했고요. 관광의 세계화, 이제는 아무데나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만 너무 이제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고유 문화도 사라지고 자연 환경도 훼손되고 허위 과장 광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게 심해지면서 공정 여행을 하자라는 이런 개념이 뜨고 있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사실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도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선생님이 욕구 없다고요? 네, 죄송합니다. 그동안 잘못된 서비스업을 하고 있었네요.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요. 또 만나요. 안녕.